시카고 이민 단속에서 그린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영주권자가 벌금을 부과받아 이민법상의 이민증명서 휴대 의무화를 본격 적용하고 나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권 파워를 나타내는 헨리 여권 지수에서 사상 처음으로 10위권 아래로 떨어져 12위를 기록했습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거의 전면 제자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돈을 푸는 양적 완화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이버 사기를 자행한 캄보디아 기반 범죄 조직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이민법상 18세 이상 성인 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발급한 외국인 등록 카드 또는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휴대하지 않아도 단속되는 일이 드물었지만 시카고 이민 단속에서 그린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영주권자가 아이스로부터 $130의 벌금을 부과받아 이민 증명서 휴대 의무화를 본격 적용하고 나선 것으로 경고되고 있어 영주권자들은 이민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을 비롯한 외국 태생 합법 이민자들은 영주권자이거나 시민권자임을 보여주는 이민 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44만 명을 포함해 합법 영주권자 1200만 명은 항상 그린카드를 휴대하고 다녀야 할 것으로 강력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린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이민 단속에 걸려 처벌받는 일은 매우 드물었으나 트럼프 정부가 현재 시카고에서 전개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미드웨이 블리츠 이민 단속에서는 본격 단속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영주권자는 불법 체류자 체포자 확전을 전개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에 제지당했습니다. 합법 영주권자라고 밝혀 확인받은 후에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일은 피했으나 그린카드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의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나마 이민국 데이터베이스로 쉽게 합법 영주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60대이기 때문에 고초를 당하지는 않았으나 그린카드를 비롯한 이민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이민법을 어기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국적법의 섹션 264에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 외국인들은 미국 정부가 발급한 외국인 등록카드 또는 증명서를 휴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국토안보부의 메모 지시에서 그린카드와 같은 이민증명서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이민법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해 최대 $5,000까지의 벌금형이나 30일간의 구류 또는 2가지 병과는 처벌하도록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시카고 사례는 그 중에서 가장 적은 $130의 벌금 부과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본격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작전은 중범죄자 등 특정 타겟을 정한 후에 단속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무차별 단속을 벌여 연행한 후에 불법과 합법 이민자를 가려내고 있고 합법 이민자들일지라도 그린카드를 제시하지 못하면 곤혹을 치를 수 있어 항상 그린카드를 휴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화 시민권자들은 미국 여권을 신청하며 카드 여권도 함께 신청해 미국 카드 여권을 소지하고 다녀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일시 체류하는 합법 거주자들은 미국 비자가 부착된 한국 여권을 휴대하고 다녀야 할 것으로 권고됩니다. 미주 한인들은 미국 정부 추산 205만, 한국 정부 추산 261만 명인데 그 중에 미국 영주권자들은 44만, 장기 합법 체류자들은 61만, 유학생 4만 명을 합해 10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은 미국 정부 추산 110만 명, 한국 정부 추산 152만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여권 파워를 나타내는 헨리 여권지수에서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10위권 아래로 떨어져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국의 수를 보여주는 여권 파워에서 미국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브라질의 무비자 정책 종료와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의 비자 강화가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싱가포르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여권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년 헨리 여권 지수에서 미국 여권이 사상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014년에는 1위를 기록했던 미국 여권은 올해 12위, 말레이시아와 공동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여권 소지자는 현재 180국에서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은 국제 비자 정책 변화와 연관이 깊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이 미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을 종료했고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비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반대로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여권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이동성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로 시민들은 193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2위는 대한민국, 190개국에 입국 가능하며 외교력과 경제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3위는 일본으로 189개국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 있어 안정성과 국제적 영향력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4위에는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위스가 공동으로 올라 유럽 국가들도 여전히 강력한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위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로 폭넓은 외교와 경제 네트워크가 장점입니다. 6위에는 그리스, 헝가리,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이 이름을 올려 유럽과 오세아니아 전역으로 여행 자유도가 높습니다. 7위는 호주, 체코, 몰타, 폴란드, 8위는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으로 지역별 광범위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9위 캐나다는 안정적 북미 여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0위 라트비아, 리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같은 국가는 소국이지만 높은 이동성을 자랑해 10위에 들었습니다. 이번 미국 여권 순위 하락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국제 비자 정책 변화, 아시아 국가들의 외교력 확대, 미국 여행자에 대한 새로운 입국 제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거의 전면 제자리했습니다. 연간 쿼터의 새 배정에도 불구하고 전달에 반짝 진전된 것과는 달리 11월 한 달 동안에는 답보 상태를 겪게 됐습니다. 새로운 2026 회계연도의 두 번째 달인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에서 첫 달에 반짝 진전됐던 상태에서 거의 머물렀습니다. 국무부가 15일 발표한 11월의 비자 블러튼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새 연간 쿼터의 사용 효과가 한 달 만에 끝났습니다. 취업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 가능일은 연속 오픈됐습니다.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12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 이상과 숙련직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23년 4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7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1년 7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12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비성직자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동시에 유비자 불능, 일시 중지로 고지됐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습니다. 새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큰 폭으로 진전됐던 가족이민은 한 달 만에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6년 11월 8일,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인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4년 2월 1일에서 멈춘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25년 10월 22일로 보기 드물게 1개월 나아갔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이순희 B는 승인일이 2016년 12월 1일로 1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17년 3월 8일로 가장 많은 2개월 1주 진전됐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삼순이는 승인일이 2011년 9월 8일, 접수 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사순이는 최종 승인일이 2008년 1월 8일, 접수일은 2009년 3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고용과 물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서히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10월 29일과 12월 10일을 비롯해 남은 두 번의 회의는 물론 추가 금리 인하를 연속해 단행할 수 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긴축에서 돈을 시중에 푸는 양적 완화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를 이끌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돈줄을 조이는 긴축에서 돈을 더 푸는 양적 완화로 일대 전환하게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을 최대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양대 사명을 내걸고 균형 잡기의 총력전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미국의 고용이 급속 냉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물가 잡기보다 고용 촉진에 더 신경 쓰는 통화 정책을 펴게 될 것으로 파월 연준 의장은 내비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 비즈니스 경제학 협회 주최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돈을 더 푸는 양적 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연준이 돈을 더 푸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첫째, 올 들어 처음으로 9월 17일에 단행했던 기준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단행하는 방법입니다. 연준은 이미 10월 29일과 12월 10일 등 올해 남은 두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0.25포인트씩 모두 0.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4 내지 4.25%에서 3.5 내지 3.75%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가 불안보다 고용 냉각이 더 악화되면 2026년 새에도 기준금리를 더 내리게 됩니다. 다만 지나친 돈풀기는 관세 여파에 따른 가격 인상과 겹쳐 물가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더라도 0.5포인트 이상의 B컷보다는 0.25포인트씩의 스몰컷으로 단행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둘째, 돈을 걷어들이는 긴축에서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푸는 양적 완화로 전환하게 됩니다. 연준은 팬데믹 때 지나치게 돈을 많이 풀어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자 2022년 중반 이후 재무부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시중에 돈줄을 조이는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물가 급등을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양적 긴축에서 양적 완화로 전환해 시중에 돈을 더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을 더 풀려는 연준의 의도는 고용 급등에 따라 미국민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없게 돼 소비 지출이 급속 위축되고 불경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돈맥 경화를 막는 동시에 소비 지출을 촉진시키려는 겁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3년간 중국과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문자 피싱으로 온라인 사기를 벌여 미국 내에서 10억 달러가 넘는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정보를 빼내는 수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미국 내에서 심카드 농장까지 운영 중인데요. 이에 미국과 영국은 온라인 사기 조직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과 캄보디아 기반의 범죄 조직들이 점점 더 정교한 수법으로 사이버 사기를 벌이면서 미국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중국 범죄 조직들은 최근 3년간 피싱 문자 메시지를 통해 미국에서 약 10억 달러 이상의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이들이 도로 통행료 연체, 우편요금 미납, 교통위반 벌금 통지 등으로 위장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는 방식을 쓴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결제 사이트로 유도해 정보를 입력하게 만들고 이를 실시간으로 탈취합니다. 보낸 정보는 모바일 지갑에 입력해 상품권, 휴대전화, 의류, 화장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범죄 조직은 문자 발송을 위해 미국 내에서 수천 개의 휴대전화를 연결한 심카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최대 1000대의 휴대전화로 피싱 문자를 동시에 발송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임시 근로자들을 위챗 등을 통해 고용해 이 장비들을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훔친 카드로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때도 이 임시 근로자들이 동원되며 $100어치 카드당 약 11센트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버 보안회사 유닛 2021B는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등 주요 도시에서 최소 38개의 심카드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 내 피싱 문자 건수는 최근 1년 새 3.5배 이상 증가했으며 하루 33만 건이 넘는 기록적인 수치도 나왔습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 정부는 온라인 사기 조직들에 대한 공동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기반의 프린스 그룹 등은 로맨스 스캠, 가상자산 투자 사기, 자금 세탁 등의 범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재 내용에는 고가 부동산 동결, 자산 차단, 관련 인물 형사 기소가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휴이원 그룹 등 다른 캄보디아 조직들에 대해서도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차단했으며 법무부는 $150억 규모의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소송을 거는 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몰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메시지는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나 전화번호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